엄마랑 단둘이 극장에서 본 단 한 편의 영화네요. 그냥 엄마가 이걸 보면 왠지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도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오늘 본 영화의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 영화는 내 이름은 이라는 영화입니다. 내 이름은 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스포일링을 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이 영화를 봤던 느낌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궁금하신 분, 보고 싶은데 조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대하실 수 있는 힌트를 공유해 볼까 하고요. 저는 이 영화가 역사를 소재로 한 영화이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영화이고 엄마에 대한 또는 가족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라는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또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는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하는 이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이제 조금은 어떤 일종의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영화가 이 4.3 사건을 이 역사의 그 아픔을 다룬 영화라는 어떤 그 배경 때문에 좀 역사에 초점이 맞춰진 영화일 것이다라는 선입견.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영화가 그다지 작품성이 뛰어나진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재미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선입견.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이 영화의 이제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가 이 영화가 가진 성격에 비해서 너무 좀 클래식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도 약간의 선입견을 줬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는 사실 4.3 이야기가 그렇게 막 전면으로 나오지는 않는 영화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은 사실 이 어떤 특정 시대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은 사실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재미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이것은 동명이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명이인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약간 스포일링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동명이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목이 내 이름이잖아요. 보통 영화의 제목은 이렇게 중앙에 나오잖아요. 화면의 중앙에. 근데 중앙이 아니라 이것은 왼쪽 정렬 같은 느낌이에요. 실제로 영화가 처음 시작됐을 때 이 내 이름은 이라는 이 타이틀이 중앙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왼쪽에 이렇게 나와요. 이 신우빈 배우가 연기한 이 아들이 나오는데요. 이 아들의 이름은 이제 영옥이라는 되게 남자아이인데 어울리지 않는 영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스토리의 그 시작의 또 한 부분이 되는데 실제 이 영화의 주된 배경의 시간은 1998년이에요. 이 1998년이라는 순간이 이 중간에서 이 4.3 사건이 이루어졌던 그때의 시간과 지금 개봉되는 현재의 시간, 이 중간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의 스토리는 그 1998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 영옥이라는 아이의 그리고 그의 엄마인 이제 엄혜란 배우가 연기한 엄마의 어떤 이야기, 그 둘의 이야기가 이제 동시에 그 1998년에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영옥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연결되는 7년에 있었던 3.1절 발포 사건으로부터 이제 촉발이 돼서 실제로는 이제 4.3 우리가 4.3 사건이라고 하는 건 1948년 4월 3일 요때부터 사실은 이 4.3 사건은 저도 부끄럽게도 이번 영화를 보고 또 알았는데 이게 이때로부터 6년 동안 지속된 역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4.3 사건이 이루어졌던 그때의 시간, 그리고 이 98년의 시간, 그리고 지금이 이 영화 안에서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연결점들을 계속해서 교차하는 플롯으로 하는데 그게 너무나 재밌고요. 그래서 그 지루함이 1도 없는 영화였고요. 실제로 사람들의 이 평을 보면은 엄청나게 몰입하게 된다 뭐 이런 평도 있고 이게 또 이제 제주를 배경으로 하고 뭔가 엄마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사실 그 엄혜란 배우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엄혜란 배우가 아니었구나. 죄송합니다.
염혜란 배우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뭐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를 비롯해서 뭐 어쩔 수가 없다 등등 계속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셔서 이제 거의 뭐 지금 국민 배우 수준으로 국민 엄마 배우가 약간 되는 느낌인데, 어쩌면은 내 이름은 이라는 이 작품에서 진짜 완전히 자신의 그 연기의 수준을 완전히 보여주고 완전히 정말 국민 엄마 배우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요. 너무나 뻔한 말이긴 한데 염혜란 배우가 너무나 딱이지 않았나. 너무나 뻔한 얘기지만 엄마가 경험한 과거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 아들이 이 주변 친구들 학교에서 경험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잘 이렇게 이런 말도 제가 이제 표현을 못하겠지만은 너무나 예술적으로 잘 표현된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연기가 너무 좋고요. 여기도 뭐 써있구만 보니까 배우 연기가 메소드급인 몰입하여 보게 되는 영화다. 몰입감이 엄청나다.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몰입감이 진짜 엄청나고, 근데 감독의 연출도 되게 대단한데 사람들이 여기는 좀 표현을 안 했는데 스토리 좋고 배우 연기. 여기 보니까 지금 OST가 점수가 낮은데, 그쵸, 그게 막 도드라지진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이 음악 관련해서는 이제 엔딩 크레딧 때 이제 음악이 나와요, 하나가.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 OST는 그걸로 만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조금 사람들이 갈리네요. 엔딩을 잘 안 본 사람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요, 지금 관객 수가 19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개봉 중이거든요. 진짜 이거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원래 이제 4월에 개봉을 했잖아요. 4.3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4월에 개봉을 했겠지만, 그 봄에 개봉을 했지만, 사실 이거는요,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에 또 여전히 유효한 영화인 것 같아요. 뭐 모든 영화 그렇지만 이 영화도 한번 이 영화의 구체적인 스토리의 결말을 모른 채로 한번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 영옥이가 이제 1998년에 고등학생으로 나와요. 근데 저도 그때 딱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이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발견했던 좀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이 고등학생인 이 영옥이가 여드름 자국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막 여드름 막 짜가지고 얼굴에 여드름 자국 나는 거, 그게 이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게 원래 이제 배우가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분장이었는지 아무튼 의도한 건지, 근데 이제 그게 딱 표현했던 게 좀 저는 눈이 갔고, 근데 이제 이게 4.3 사건이니까 군인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도 되게 이 주인공하고 접점이 있는 어떤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도 마치 이 영옥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여드름 자국과 비슷한 여드름 자국이 있는 그 젊은 군인이 나오더라고요. 연출에서 의도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뭔가 그 공통점으로 관찰이 됐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그게 좀 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 이름이라는 영화에 대한 제 느낌을 조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5월 7일이거든요.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엄마에 대한 영화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봤었던 영화들 중에서 뭔가 엄마라는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햄넷이라는 영화. 최근에 봤던 가족이라는 주제의 영화일 수는 있지만 엄마가 메인은 아닌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엄마로 나오셨던 이 제시 버클리라는 배우의 이 엄마 역할이 정말 엄청난 연기를 볼 수 있고, 실제로 이분이 또 이 작품으로 여우주연상을 탔더라고요. 약간 서양 스토리잖아요. 근데 제가 동양인으로서 뭔가 그 동양인의 그 엄마의 감정을 이분의 연기를 통해서 좀 봤던 느낌이었고, 물론 사실 서양과 동양의 구분이 없겠죠. 엄마라는 그 본질적인 감정은. 어쩌면은 이게 또 그 감독이 중국인 감독이어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정말 막 그 고통 속에서 막 오열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어떻게 그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 햄넷. 교토에서 온 편지라는 영화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되게 잔잔한 영화인데 이제 엄마의 과거의 어떠한 흔적과 기억 그것을 찾아서 그 기억을 더듬어가는 그런 영화거든요. 이 딸들이 여성 영화이기도 하고 엄마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약간은 우리의 근현대사와 연결이 되면서도 어떤 한 가정의 역사로 치환하는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영화이고요. 그리고 윤희에게라는 영화, 김희애 씨가 연기했고 김소혜, 아이돌로 데뷔를 했지만 사실 연기자의 길을 가고 있는 김소혜 씨의 연기 너무 좋았고, 여기서 이제 김희애가 엄마고 김소혜가 딸이죠. 이것도 사실 어떤 엄마의 추억을 찾아서 가는 스토리, 엄마의 추억을 찾아서 가는 스토리였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어떤 특정 장르 영화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모른 채로 역시 이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사실 이 영화가 어떠한 특정한 장르의 성격을 띈 영화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해와 공감이 되는 매우 좋은 영화였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제가 봤던 영화들을 평점을 한번 기록을 해봐요. 내가 느낌이 어땠나를 기억하려고. 근데 5점 만점에. 근데 저는 이 윤희에게는요 5점이었습니다. 5점 만점이었습니다. 이런 영화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김소혜 배우가 이제 아이돌로 데뷔를 했지만 사실은 원래부터 연기를 하길 원했던 배우였고, 또 연기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연기가 참 좋거든요. 특히 이 작품에서 김소혜라는 배우가 좋은 배우구나, 그리고 진짜 진지하게 연기를 하는 배우구나라는 거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고, 이것은 또 이제 배경이 겨울이거든요. 일본도 나오고 겨울이 나오는데, 약간 우리가 겨울 일본 하면 이제 러브레터 이렇게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 정말 아름다운 겨울 영화 뭐가 있을까 한다면 또 볼 만한 그런 겨울 영화이고요. Moonlit Winter인데 달빛이 비치는 겨울이다, 뭐 그런 뜻인가 보죠. 아주 좋은 겨울 영화, 그리고 엄마에 대한 영화, 가족 영화, 여성 영화, 그리고 또 어떤 장르적 영화이지만 너무나 좋은 작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원더랜드라는 영화인데, 그 원더랜드라는 인공지능으로 어떤 죽은 사람의 어떤 기억을 보관하는 미래의 어떤 그런 서비스가 있을 것이다. 그런 재밌는 모티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영화는 사실 이제 그것은 그 기술적인, 과학적인 어떠한 모티브는 사실 약간 그냥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사실은 그것을 막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진짜 가지는 의미,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기술에 의해서 뭐 우리가 뭐 대체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전한다고 생각을 했던, 저는 너무나 좋은 영화였거든요. 근데 이게 평이 대중적으로 안 좋았던 게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그 어떤 그 막 우주 과학 같은 그런 영화 있잖아요. SF물 일종의. 그러니까 그거의 어떤 완성도나 설득력을 가지고 막 보려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전혀 그런 영화가 아니라,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크게 기대했다 실망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참 안타까운 게 그래요. 이 영화는 너무 좋은 영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기술을 가지고 뭔가 재밌는 흥미로운 소재거리를 표현했다라는 이해도로 이제 보니까 이 영화를 좀 안 좋게 평을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평이 안 좋은데 좋은 영화인데 이거. 여기서 탕웨이가 엄마로 나옵니다. 탕웨이가 엄마로 나오고, 사실 이 영화의 가장 마지막도 이제 탕웨이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엄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애자라는 영화입니다. 최강희 배우가 주연을 했고 돌아가셨죠. 김영애 배우. 엄마와 딸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정말 눈물 쏙 빼는 영화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최강희 배우가 보통 되게 밝은 연기나 좀 이렇게 약간은 로맨틱 코미디 같은 스타일의 연기, 그런 좀 이렇게 상큼한 그런 연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애자라는 역에서 정말 완전히 그 감정을 딱 이렇게 표현하는 연기를 보여줬던 것 같고요. 엄마와 딸과 엄마, 애자가 최강희인 거죠. 2009년작 미친 듯이 울고 싶을 때 찾아온다. 몇 년 뒤에도 이 영화 보면 울고 있지 않을까.
한번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에서 애자와 마지막 여행을 떠나며 흐드러지는 벚꽃을 보며 웃던 장면이 정말 감명 깊었는데 봉그럽게도 벚꽃이 흐드러지는 김효인이 떠나셨네요. 아이고. 애자라는 영화 추천드려봅니다.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맘마미아, 뮤지컬 맘마미아를 영화화했던 맘마미아 2008년작이네요. 이것도 역시 엄마와 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이제 딸로 나오고 메릴 스트립이 엄마로 나오죠. 이 스토리는 워낙 유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스토리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제가 왜 저한테는 이게 또 특별한 기억이 있는 영화인데 이제 이 영화를 제가 혼자 보고 좋았는데 이때 제가 25인가 6살인가 그랬을 때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50대 초반이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이제 우리 엄마도 젊었을 때인 거죠. 그때이셨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저희 엄마랑 단둘이 극장에서 본 단 한 편의 영화네요. 근데 영화를 혼자 보고서 왠지 이걸 엄마랑 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모시고 영화를 또 가서 2번 본 거죠. 2번째 본 거죠. 엄마가 이걸 보면 왠지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메릴 스트립으로 투영해서 엄마가 보실 건지 아만다 사이프리드 딸로서 보실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둘 다 해당된다고 봤죠. 우리 엄마가 이 아만다 사이프리드를 보면서도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딸을 키운 엄마, 저희 누나, 그러니까 딸을 키운 엄마로서의 자신을 또 여기에 투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 영화 자체가 이제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너무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하게 그 음악들과 이걸 보면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 그때 같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또 영화 중에 엄마를 생각하게 되는, 엄마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정말 많을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을지 또 궁금하네요.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 몇 편을 다시 복귀해 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